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관행을 깨고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담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는 추 법무부 장관이 막았던 공소장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추가 공소장 내용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어제 저희 보도 이후에 공소장 내용이 유출돼서는 안 된다. 드러나서 안 된다.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취재해서 보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은 유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또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 같고요. 이수희 전 비대위원님, 추 법무부 장관이 유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공개돼서는 안 될 것이 불법적으로 공개됐다라는 인상을 주기도 하는데 이거 저희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하고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단독 취재한 부분 전격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해드리고 있는 건데 이거 유출한 겁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피곤하죠.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추미애 장관이 왜 이걸 이렇게까지 이 공소장을 감추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이게 감춘다고 감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 성범죄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 사생활 침해라든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칙은 공개 재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그 청와대가 개입된 이 선거법 위반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취재가 되고 그러면 검찰의 공소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건데 막을 수도 없는 것을 왜 그러면 지금 그냥 당장에 공개를 늦추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거는 재발절인 게 있는 게 아니냐. 예.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지금 단독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의 개입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였는지가 너무나 이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가 한편에서는 전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송철호 후보를 위해서 공약 같은 것들을 또 마련해주고 또 한쪽에서는 당내 후보자였던 임동원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회유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발맞춰서 이렇게 잘 굴러가는 건데 그 내용이 지금 이 공소장 안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당장 막겠다고 해서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언론에서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공소장을 입수를 해서 이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이걸 무슨 공무원의 무슨 그런 그 정보 유출이라든가 아니면은 마치 이것을 피의사실 공표하고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피의사실 공표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서 나온 좀 과도한 방어 행위에 더해서 추미애 장관 본인이 이 사생활의 그러니까 이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개념 자체가 잘못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잠시 후에 오늘도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서 추 법무부 장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검찰의 공소장 내용 새로운 부분 추가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유출이라고 표현을 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인용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신랄하게 비판을 한 발언을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와 지금 불과 몇 년밖에 안 지났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들어보시죠.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가 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다는 것을 공소장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보시면요, 오늘 심리학계 대부 최창호 박사님 나오셨는데 이 심리학적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당대표 시절 불과 몇 년 안 되거든요. 검찰의 공소장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공소장 공개는 기본권 침해다. 이거 어떻게 유출되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본인의 과거와 전혀 다른 발언을 했거든요. 이거 뭐 심리학적인 용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인지부조화라는 표현이 있어요. 인지부조화다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부조화를 조화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작용이 있는데 인지부조화다. 이걸 합리화하거나 하는데 이게 정말 누가 뭐 어제도 언론인이 표현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고 또 왜 하필 이때면. 근데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머피의 법칙을 유난히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예. 머피의 법칙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앞선 사건이 나중에 사건의 원인이 된다라고 착각하는 논리의 오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앞에 있었을 뿐이지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니다. 그걸 가지고 인과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라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게 누적되면 상관관계도 인과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예. 거거든요. 그리고 오얏 나무 아래서는 가끈을 고쳐매지 말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은 공소장에 뭔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정말 관련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심을 더 키워주는 부작용을 지금 일으키는 거죠. 아, 그러면 과연 청와대가 정말 13명이나 되는 사람이 관련이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은 또 뭐하고 무슨 때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예. 공소장을 공개하게 된 게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예. 시작된 거예요. 그걸 지금 와가지고 하필 청와대와 관련된 선거 개입에 대한 사건을 앞두고 공소장을 인권과 관련지어서 기본권과 관련지어서 공개하지 않는다. 근데 다 결국은 공개가 되잖아요. 저것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일을 치르는 단초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에요. 예. 네. 야권에서는 추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당연한 상식을 거부하고 무리하게 공소장 공개를 막는 것은 선거 개입 의혹이 사실이라고 고백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추미애 궤변은 사법개혁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제출을 처음 지시한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우롱하는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추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요. 최고 권력기관의 비위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재판 당사자의 프라이버시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막아서 직권층을 비위, 쉬쉬하는 건은 적반하장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전직 검사장 B 씨는요. 추 장관이 법치 수호가 아닌 정권 수사 방탄에만 몰두하며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 신문은. 차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C 씨는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인 측이 방어권 행사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버티면 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할 개연성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하며 추 장관 입장에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수를 둘 실리가 있었던 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해서 비판하기를 멈췄던 참여연대조차 이번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 봅니다. 참여연대가 나섰어요. 공소장 비공개, 역풍, 참여연대도 비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참여연대조차 사실은 조 장관 이슈 때 참여연대 침묵하고 있다가 참여연대에서 몇 명 뛰쳐나왔잖아요. 그 참여연대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도 퍼들었어요. 추다르크라고 억지로 띄워주니 잠시 주제 파악 기능에 장애가 생긴 모양이다. 설마 친문 비리 덮는 데에 공을 세운들 설마 그들이 노 대통령 탄핵의 주범에게 조국이 흘린 바통을 넘겨주겠냐. 꿈을 너무 야무지게 꾸셨다라고 진중권 전 교수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